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최고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명해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CEO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승환, 노은지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양대 기업이자 라이벌인데요. 오늘 CEO 풍향계 첫 소식은 적과의 동침을 선언한 삼성과 현대가의 두 CEO 이야기입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면세점 사업에서 서로 손을 잡은 건데요. 현대산업개발의 부지와 호텔신라의 운영 능력을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죠. 라이벌의식이 워낙 강한 삼성과 현대가에서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먼저 제안했고 최근 롯데와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구긴 이 사장이 흔쾌히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실리와 자존심을 잘 챙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인문학 전도사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신세계가 진행하는 인문학 콘서트에 1년 만에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정 부회장이 제안하는 스마트 시대 생존법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지키고 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 만큼 살도 빠지고 근육이 단련되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찌죠. 그다음에 몸이 망가지죠. 우리의 정신적 근육 역시 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단련할 수 있어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다닌 인문학도답게 평소 경영에서도 인문학을 중시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정 부회장님, 신세계에서 툭하면 터지는 갑질 논란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형마트 가격 전쟁을 촉발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매매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연중 최대 30% 할인 판매를 선언했는데요. 마진 1,400억 원을 포기한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도 사장은 거짓말이면 1년 후에 사표를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진정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통업으로서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은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협력사의 마진은 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도성환 사장님, 할인 판매 좋습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쥐어짜기, 이건 아니죠. 오는 7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새 출발하는 대한주택보증 김선덕 사장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건설이나 분양 관련 보증을 져주는 기업 대상의 금융공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 안심대출 등 개인 고객 보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서민들이 깡통 전세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 배정된 자금인데요. 김선덕 사장님, 공적 지원도 좋지만 무조건 퍼주다 재정난으로 국민 혈세를 축내는 일은 곤란합니다.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신임 사장 후보자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STX 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 중인데요. 대우조선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기업 실적 개선을 이끌며 흑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 사장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돌아온 정 사장이 구관이 명관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CEO들의 대표인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신임 회장입니다. 여성경영자총협회는 여성 CEO들의 친목을 다지고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요. 앞으로 3년간 역용총을 이끌게 된 박 회장의 포부를 직접 들어보시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기업인의 저력과 프론티어 정신을 다시금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임광 INC의 대표인데요. 남성 위주의 건설업계에서 쌓은 내공을 기대해 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기업과 정치인 간 부패 고리를 드러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 정치가 더 깨끗해지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